몇 쪽인가요? 네, 개념코드 수학하 90쪽에 개념코드 3번 간접증명법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귀류법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귀류법이라고 하는 간접증명법을 배울 건데 뜻풀이 먼저 해볼게요. 여기 볼까요? 귀류, 귀 복귀하다 이럴 때 귀류라는 말의 뜻은 잘못되면 돌아가라,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가봐라.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어떠한 내가 증명해야 될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참이거나 즉 맞는 얘기거나 거짓이거나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명제는 참 거짓이 구분이 되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요. 명제가 둘 중 하나가 참인 상황일 때 명제가 왜 이게 참이거나 명제가 한 명제가 참이면 이거랑 반대되는 명제는 거짓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한쪽이 거짓임이 확실하면 다른 쪽이 무조건 참이라 이거죠. 자, 이게 뭐냐면 설명을 좀 제가 애매하게 했나요? 이런 거죠. 2는 짝수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또 2는 홀수다.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 동일한 숫자 2를 두고 한 놈은 짝수라고 얘기하고 한 놈은 홀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중에 하나는 참이고 왜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2는 짝수나 홀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참이면 당연히 얘는 뻥인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참인 상황일 때 한쪽이 틀린 게 확실하다면 다른 쪽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보는 거예요. 얘만 확인하는 거야. 얘만. 응? 물론 얘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얘만 확인을 해봤을 때 이가 홀수 이거 홀수야 확인해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거짓이지.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명제는 볼 것도 없이 뭐 밑에 게 거짓이면 위에 건 참이라 이겁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이걸 증명에 한번 써먹어 보자 라고 해서 고안한 증명법이 뭐다? 귀류법입니다. 참 어렵게 증명을 하죠. 아니 야 그냥 얘가 참인 걸 증명을 해. 그럼 되잖아. 왜 얘가 거짓인 걸 증명을 해서 자동으로 얘가 참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 증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면 걔를 부정한 명제를 구해서 그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직접 증명하기가 쉬우면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근데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걔에 반대되는 부정 명제를 생각을 해서 얘가 틀렸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틀렸으면 자동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응? 학생들한테 이렇게만 가르쳐줘. 그래? 그렇게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딱 와닿진 않는데? 그럼 귀류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읽으면 더 애들이 뭐라 그래요? 더 모르겠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얻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에이? 결론을 부정하여, 그 다음에 가정이나 정리의 모순이 되는 걸 보여라. 그래서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응? 애들이 모르겠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야 얘들아 그냥
반대로 증명을 해. 반대로 증명. 네가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 그걸 그냥 반대로 잡아놓고 증명을 해봐. 그럼 그거를 증명을 하다 보면은 모순이 발생한다. 그럼 이 모순이 애들, 요새 아이들 문해력 참, 어휘력 참 힘들죠.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말이 안 된다고.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야, 거꾸로 반대로 증명을 해봐. 그러면 증명을 하다 보면 말이 안 돼.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 생겨. 그러면 반대로 증명한 게 틀렸다는 얘기죠. 아이고. 반대로 증명을 한 게 말이 안 돼. 반대로 증명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게 참이라 이거죠. 응? 뭐, 요 정도면 애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감이 좀 온다. 조금 더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귀류법을 쉽게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반대로 증명을 해요. 반대로. 이게 뭔 소리냐? A를 증명을 해야 돼요, 지금. A라는 것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A가 아니라고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증명한 게 요겁니다. A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하면 A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다 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는 뭐죠? 처음에 내가 정해놨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미 우리가 이게 맞다고 알려진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정리들 있죠? 그거에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야, A가 아니라고 증명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 그러면 A가 아닌 게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거꾸로 야, 이게 거짓이네. 그러면 원래 게 참인 거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이제 애들이 감은 잡아서 반대로 증명을 하다 보면 뭔가가 말이 안 돼서 꼬여버리는구나. 반대로 증명한 게 틀렸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원래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증명을 받아들이는데 예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예로 보는 게.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처음에 애들한테 요걸 띡 던져주면 수업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 아시죠? 진짜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아니,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루트가 들어간 수를 무리수라고 가르쳐 놓고, 야, 선생들 니네가 무리수라고 이걸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무리수라고 얘가 무리수인지 아닌지 증명을 하라고? 네, 어쨌든 그 표정 무시하시고 그만큼 이게 증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근데 결론을 부정하면 다른 말로 반대로 증명을 시작을 해보면 반대로 증명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무리수가 아님을 증명을 하라는 얘기고 여기 실수라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실수 중에 무리수가 아니면 루트 2는 뭐라고 루트 2가 유리수임을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응? 응. 자,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유리수라고 하고 이거를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고 증명을 하는데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 루트 2를 이렇게 n분의 m 이런 분수꼴 m도 정수, n도 정수. 그런데 이거 약분을 다 해서 기약분수로 만들었겠죠. 즉 루트 2는 이런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m과 n은 서로 소인 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양변에 m을 곱해서 이렇게 넘기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n제곱은 2m제곱. n제곱은 뭐예요? 2의 배수죠. 앞에 대우증명법에서 했습니다. 이걸 대우로 증명을 했죠.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뭐의 배수예요?
n도 2의 배수라고 했죠. 그래서 n은 2의 배수니까 n은 2k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 기억에다가 이제 n에다가 2k를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은 4k 제곱은 2m 제곱이니까 정리하면 m은 2k 제곱입니다. 그럼 또 m이 2의 배수니까 m이 m 제곱이 2의 배수니까 m도 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응? 근데 맨 처음에 얘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면 얘가 기하분수의 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분수라고 얘기했죠. 그쵸? 이게 처음에 설정한 이 조건이고 가정입니다. 근데 얘도 2의 배수, n도 짝수고 m도 짝수예요. 처음에 서로 소인 자연수, 얘가 약분이 다 된 수라고 얘기를 하고 식을 정리하고 특징을 파악해 봤더니 서로소가 아니네. 서로소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왔으니 이로써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는 주장이 틀린 거죠. 그럼 유리수가 아니면 그건 뭔 거예요? 원래 명제 무리수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제에 나온 문제는 전통을 잘 아는 귀류법의 가장 기본적인 증명 문제였습니다. 예, 요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스스로 요 흐름을 따라서 서술해서 요걸 이해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류법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아주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에 있는 귀류법에 관련된 증명 문제들을 좀 연습을 시키시면 될 겁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